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제가 가끔 의사결정이나 복잡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그 본질과 실제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인데다가 저도 아직 계속 공부하고 부딪히며 배우는 중이라 항상 부족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그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하기에 오늘도 복잡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엣지 있는 의사결정을 만드는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빠르게 실행해서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미리 공부하고 계획을 세운 뒤 실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거나 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지 좋은 결과, 그렇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결과밖에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빨리 하는 게 훨씬 낫지만 우리의 목표가 단지 최악을 피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무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은 차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 또는 위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과 비즈니스는 복잡계에 속합니다. 복잡계에 속한다는 말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고 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고민을 해봤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빠르게 실행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공부와 준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일인 기획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좋은 기획은 실패 범위 또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 가능성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은 보통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큰 보상이 따르는 것이겠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일단 해보자는 것은 다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돼도 괜찮은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과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취향일 뿐입니다. 둘 다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만들거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실패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전략의 본질은 결국 이것입니다. 남들 다 쓰러져 갈 때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때문에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해놓는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대비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합니다. 어차피 보상이 큰 일을 하는 것이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합니다. 사실 아무리 시나리오 플래닝을 잘한다 해도 생각지 못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후회 없는 결정과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은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직 무언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또래 중 저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드물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모두 계획에 있었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획대로 된 것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되는 대로 아무거나 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의 최상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비전과 꿈을 기준으로 삼고 중간 목표나 하위 목표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빠르게 바꿔왔기에 다양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저 되는 대로 했다면 어차피 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는 게 더 나은지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허비했을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더욱 엣지 있는 결정과 액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모순되는 결정이나 액션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럴 땐 그냥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A를 할까 말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시작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라도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질문을 달리해도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A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A, B, C 중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는
A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옳은 답을 내는데 집중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관점과 맥락을 고려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A라도 하는 것이 더 낫지만 더 적합한 것은 B와 C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시작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점점 자신에 대해 알고 그 영역에 대해 알아갈수록 자신만의 기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천천히 깊이 있게 사고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과 빠르게 실행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것 또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한 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 목표라든지 세부적인 액션들은 최대한 빨리 많이 실천해서 그때그때 결과를 봐가면서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것을 기획이라고 정의합니다. 좋은 기획은 이렇게 엣지 있는 의사결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여줍니다. 생산성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혼동해서 쓰시곤 하는데 생산성을 효율성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이란 것은 단순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냐, 즉 얼마 넣어서 얼마가 나왔냐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1시간에 1개 만들던 걸 1시간에 2개 만들면 효율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라면 1시간에 2개를 만들었다 해도 팔린 게 그대로 1개라면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5시간 동안 5개를 만들어서 3개만 팔던 걸 5시간 동안 4개를 만들어서 4개 모두 팔았다면 생산성이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성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좋은 기획은 자신만의 기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생산성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되죠. 물론 나쁜 기획은 단지 느리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때문에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잘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엔 좋은 기획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